치기치기 짜가짜가 쪼꼬쪼꼬쪼 사랑하며 살면은.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은요. 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의 핵심을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촉이 좋으신 유명한 분이죠. 정치평론계의 일타 강사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을 모셨습니다. 특집 윤태곤의 촉.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본부가 네. 윤 실장님 주제가를 만들었어요.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 촉. 촉. 네네. 윤태곤의 촉. 네. 네. 화살촉 아니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죠. 탈북어민 강제부송 사건. 네. 한창 정치권 쟁점인데, 자, 지금 국민의힘 입장. 일단 왔으니까 우리 국민이다. 민주당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아니냐. 너무 입장차, 시각차가 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복잡하게 보죠. 근데 네. 이게 논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는 뭐 과거 정부 지우기, 네. 뭐 사정, 공면, 뭐 이런 거 아니냐라는 논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도 이게 주위에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진보적인 분들하고 보수적인 분들의 이게 엇갈리는 것들, 보수적인 분들이 오히려 인권을 이야기하고 조금 진보적인 분들이 정무적 판단과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지. 네네네네. 나하고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허. 그럼 이게 정치적 입장에 따라 이제 이념이 뭐 약간 전도된다고나 할까? 예, 소신이라고도 근데 하죠. 또 더욱 진보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네. 정치적 판단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난민에 준하는 그런 식의 보호라든지 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이건 네. 잘못됐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제가 보수가 좀 진보적 입장이라고 했는데 더욱 보수적인 분들은 나는 보수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이거는 보내야지. 그런 흉악한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지면 안 이게 되지. 막 되게 논점들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인권을 강조하는 게 이제 보수 정부 쪽이고, 네. 지금 오히려 지금 흉악범들은 보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어제도 사형제 폐지 공개 변론 있었습니다만 예. 원래 사형제 폐지가 진보, 예. 사형제 유지 혹은 사형 집행해라, 이게 보수적이었는데 이런 이 이념적 사안들의 이슈가 네.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뭐 우리 사회에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저는 이제 뭐 실무적인 부분이랄까, 네. 제도적인 부분이랄까 이런 거 짚어보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자, 그 공무원 돌아가신 분 때도 서해 피격 그렇고 사건? 뭐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일이 생기면은 뭐 해경이라든지 통일부 같은 데서 브리핑을 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랬었고 이런 판단이 내렸다. 일 터지고 나면 네. 써준 대로 읽었는데요. 라고 하잖아. 맞네요. 일단 그거는 이제 팩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제 큰 판단을 내리는 데가 따로 있고. 따로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국가기관이 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국방부가 조사했다. 네, 그리고 일단 그걸 받아들이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그렇죠. 다음에 이제 또 논쟁이 진행되는데, 근데 일 터지고 나면은 그분들은 뭐 우리는 몰랐다. 예. 대체로.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몇 년 있다 보면 그렇죠.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예. 해경, 국방부, 통일부 뭐 이런 데들은 우리는 네. 뭐 모르고 위에서 우리는 알아서 내막은 하자는데요. 몰라요. 그러면은 자, 이런 난맥을 바로 잡으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해경, 뭐 국방부, 통일부 일선에서 대응하는 기관들에게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줘야 되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이게 진행이 되지 않고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니까 위를 바꿔야 돼. 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향의 일들이 그렇지. 다음 정권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실무, 해당 부처, 에 대한 일선 신뢰가 실무 점점 기관. 떨어지는 거죠. 이거 뭐 허수아비야? 꼭두각시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약한 사람들한테는 강하고 네. 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되면은 허수아비인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인식이 강해질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제가 옳다 그러다 이쪽 방향이 맞다 저쪽 방향이 맞다를 떠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 여당이나 뭐가 문제냐고 하는 이제 야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또 어떤 미래에 정권이 또 교체되면 그렇게 또 해경이 얘기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해경 월북 정황이 없다고 한 거는 위에서 또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갑갑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 해당 부처, 담당 전문 부처죠. 그 일선 기관은
스스로의 주관과 권한을 가지고 이런 사안을 파악하고 발표해야 한다. 그래서 위가시켰어요. 이런 얘기. 애들도 아니고요. 해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막 욕을 많이 먹죠. 근데 이 답답한 거는 그분들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못해서 욕먹는 어쩔 수 없는데 힘이 없어서 욕먹는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자, 또 하나 기관이 있어요. 네. 이 보통은 잘 드러나지 않고 가려져 있는 기관인데, 자, 민간인 사찰이다. 뭐 대선 개입이다. 사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정원을 둘러싼 공방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또 현 정권과 전 정권의 국정원 공방,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 수사,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저 비슷한 생각인데 매 정권마다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독립시킨다 이러는데 이제 일이 나오는데 보면은 자 보수 정권 때는 뭐 국정원이 뭐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의 편을 들고 지금 진보 정권 때 국정원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거는 북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네. 정권에 기저하고 맞춰가지고 가면서 무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네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시계추처럼 오른쪽 의혹 생겼다가 아이고. 왼쪽 의혹 네네네. 생겼다가 그러면은 이 추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네. 야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은 평균 아니야? 네. 왼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평균 아니야?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럼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막대고 부리기 뭐 이러면서 그럼 평균하면 제로 아니냐? 네네네. 근데 그건 널뛰기인 거죠. 제로로 있는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널뛰기가 되는 거죠. 널뛰기가 된다. 네. 항상 좌로 우로 네. 줏대 없이 왔다리 갔다리. 자, 딱 평균 균형점에 언제 고정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수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모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보살피려던 국정원의 폐해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 정권마다 말씀하신 대로 개혁은 시도하는데 자, 그럼 향후에 어떻게 가능할까요? 좀 대안을 주신다면. 윤태곤 실장을 국정원장으로? 자, 우리 국정원이 어쩔 수 없는 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권력이든지 법이라든지 뭔가 그레이 존이라는 게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또 국가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지저분한 부분, 눈에 보일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결국 어딘가는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처리하는 기관이 이제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밖에 없는 것이고 참 저도 정답은 없는 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기관을 독립시키고 뭐 하면 그럼 그 기관 자체의 기관 이기주의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우리가 뭐 미국의 FBI 이야기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FBI 독립시키고 뭐 이렇게 FBI가 과거에는 너무 독립이 돼가지고 후보 국장 같은 경우에 죽을 때까지 40년간 국장을 하고 대통령도 벌벌 기었단 말이에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자, FBI가 정치적인 독립이고 중립은 맞는데 네. FBI가 국가를 좌지우지했었다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은 찬성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정권에 좌지우지 됐다가 또 바뀌어가지고 바로 잡고 하는 게 되고. 낫지라는 식의 그렇죠. 네네네. 물갈이에 대한 물갈이 될 게 겁나면은 뭐 무리 안 할 거 아니야. 네네네. 라는 식인 거죠. 네, 기본을 네. 하고 정답은 없다. 네. 야, 그럼 완전 독립, 절대 독립이 답이냐?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위험한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민주적 해보니까. 통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래도. 자, 그래요. 아유,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원구성 안 되고 있어서 과방이냐, 뭐 행안이냐 선택하라, 두 개 다 달라 이게 싸움인데 지금 왜 여야 모두 이렇게 과방위에 과몰입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언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언론 개혁 법안, 뭐 KBS 같은 경우에도 말하자면 특별 다수제, 뭐 바깥에 좀 이렇게 시민사회를 네네. 포함시켜 가지고 정치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게 지배 구조를 바꾸자라고 네. 했는데 안 바꾸고 정권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렇게 바꿉시다라고 하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당신들이 써먹을 땐 잘 써먹다가 야당 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우리 다 같이 아무도 손대지 맙시다라고 하느냐. 네네.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이어지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까? 다 맥락이 비슷하네요. 맥락이 그러니까요. 비슷하네요. 예. 내가 힘 있을 때는 나한테 유리하게 쓰고 싶고 예. 뺏기면 공정하게 합시다 그러는데 상대는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상임위에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가 국민의힘이 한번 과방위원장을 만든다라고 네. 가정을 해보죠. 가정하면. 국회 원구성에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절대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률을 하려면 이제 다수당과 소수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수당하고 소수당의 숫자가
벌어지면은 각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다수당, 소수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네, 말하자면은 그렇죠.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다수당이에요.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예. 숫자상. 근데 거기서 이제 위원장이 다수당에서 맡으면은 말하자면은 합의되지 않을 때. 뭐 그걸 뭐 강행 처리라고 표현을 해야 네네네네. 될지 뭐 합법 처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그거 바로 최근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검수한 바 국면에서 네. 봤죠 우리가. 비합의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근데 국민의힘 아까 제가 가정해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방위에서 소수인데 네, 소수인데 위원장이 여당이 소수인데 위원장이 되고 여당이다. 있다. 위원장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냐? 없어요. 네. 그냥 본질적으로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뭐 반장, 회장 이렇게 좀 누군가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숫자를 뒤집을 수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 민주당이 숫자도 많은데 여기까지 쥐면은 뭐 이렇게 뒤집히는 거 아니야? 예. 그럼 우리가 안전막을 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한 이제 숫자와 어떤 진행 절차에 대한 비토권을 갖느냐 싸움이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 다음 주 월요일 후보 등록. 그래서 일요일부터죠. 일월. 자, 출마할 것처럼 해놓고 출마 선언하지 않던 이재명 의원 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 선언한다. 17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혹시 뭐 어떤 내용, 어떤 입장 밝힐 것 같습니까? 저건 이재명 의원이 지난 개항에 출마를 했을 때랑 비슷할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게 국민들한테 그때 이게 제대로 안 받아들여서 그렇지 메시지를 보면은 뭐 일하는 정당이 돼야 된다. 네네네. 혁신해야 된다. 그런 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뭐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예, 야당 예. 대표 되겠다는 사람이. 근데 그게 자칫 약간 정치적 비판으로 느껴질 때 보면은 두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대선 연장전이냐. 그다음 뭐 방탄. 여기서 방탄이라고 자기 보호하려고 네네네.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실체요. 그런 인식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당연하게. 당의 혁신과 민생 문제 그리고 실력 있는 야당 뭐 그리고 여야 협치가 중요하다. 네. 윤석열 정부가 일 잘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잘못하는 것은 바로 잡겠다. 사실 저보고 쓰라고 해도 아주 야당으로서 정당한 모범 답안.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인 걸 이제 내겠죠. 야,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메시지도 큰데 혹시 어디서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까? 재헌절인데. 근데요,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될 게 대선 후보라고 하면은 뭐 광화문 광장에서 네네네네. 한다, 뭐 네. 백번 기념관에서 한다, 예, 뭐 예, 이런 예. 게 말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당 대표면은 당대표니까. 뭐 당하고 관련된 곳에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당사라든가. 당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한다, 뭐 청와대 앞에서 한다 이상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뭔가 약간 톤 다운 시켜야 될 입장인 오히려. 거죠. 네. 그럼 당사거나 현재 의원 신분이니까 그렇죠. 뭐 국회에서 할 국회거나 수도 있고. 당사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상징성이 있는 곳 아니겠나. 뭐 민생 현장일 수는 네,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연일 언론에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국회 밖에서 민주당 혁신에 도전해보겠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오늘 출마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박지현 전 위원장. 뭐 이게 참 뭐 여러분 보는 분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런 건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라든지 이슈는 여론에서는 되게 뜨거운데 언론이라든지 제도권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라는 게 있고 거꾸로 이제 언론은 이렇게 막 띄우고 뜨거운데 있는데 여론은 뭐 별 심드렁해. 네. 있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박지원 있어요. 위원장의 출발은 전자였는데 네. 지금 후자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촛불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이제 조명과 이제 뭐라 적발과 뭐 이런 추적단. 것들. 예. 그때는 사회적 의미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조명이 작았는데 조금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사실 사람들은 심드렁하고 옳냐 그러냐보다 피곤하다 뭐 하는 이야기 또 하냐. 근데 언론이라든지 여의도에서는 확 더 높은 그런 미스매치.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미스매치인 거죠. 처음에는 좀 여론을 등에 업었었지만 지금은 좀 방향이 달라졌다. 좋지 않다. 박지원 전 위원장에게. 자, 일단은 뭐 이 접수는 거절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이게 사실은 당이 이제 당원 당규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솔직히 말해서 막 국민들이 엄청나게 아니 박지원 같은 훌륭한 사람은 왜 링에도 안 올려줘 라는 여론이 뜨겁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쓸 땐 언제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은 그게 안 받아줄 수 있겠어요. 민주당도. 네.
근데 그런 민주당이 부담 느낄 만큼 여론과 지지가 지금 따라오지 않는 것 같다는 거죠. 네. 그럼 본인은 왜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뭘 글쎄요. 얻을 수 있길래? 모르겠습니다. 박지원 위원장을 지금 보면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자전거를 달린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멈추면 뭔가 넘어질 약간 것 같다. 멈출 수 있는 방법을 찾지를 네네네네. 못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벽에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뭐 넘어지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다. 예. 아이고 윤 실장님이 좀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박지원 위원장보다 민주당이 사실은 이제 이런 자산이 오랜만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참 감당하기 어렵지만은 또 큰 힘이 있는 것도 많고 이 사람이 약간 부딪힐 수 있게 앞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대놔줬으면 좋겠다. 만충장치를. 그러니까 자전거에 스스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부딪히더라도 네. 안 다치게 네네네. 좀 매트리스 같은 걸 이렇게 좀 받쳐주면 어떨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한때는 기여했던 그럼요. 한 청년이죠. 청년. 정치하겠다는 사람을 내버려두기보다는 오히려 감싸주는 게 좋겠다. 민주당도 그렇습니다. 한 명과 그 거대 야당이 싸워서 뭐 할까 싶어요. 자, 지금 어대명 해요. 자, 윤태곤의 촉, 이게 중요한 건데 어대명 그냥 그대로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세라든지 주류라는 게 바뀌려면은 판이 막 뒤집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가 않아요. 네네. 국민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지지율 낮고 막 이러죠. 근데 예.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치권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민생 문제가 제일 힘들고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대선도 치르고 얼마 전에 지방선거도 치르고 선거 다 했는데 조금 있고 싶다. 네. 물론 이른바 정치 고관여층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네네. 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네. 많은 국민들은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또 이제 장마 끝나면은 폭염에다가 휴가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큰 판이 뒤집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 계속 앞설 가능성이 높아요. 이 변화의 변수는 안 보인다. 네. 올 여름에. 그럼 어대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지금 윤석열 정부 혹은 확대하면 뭐 국민의힘 집권여당 포함해서 여권에서는 그래 차라리 어대명 좋다.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 기다릴게. 이런 분석도 나와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난 지방선거에 대한 페인을 두고도 민주당 내에서도 네네네. 그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프레임이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미 썼던 프레임이 네. 대선 때 썼던 프레임도 그렇죠. 남아있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결과는 안 좋았는데 이번 대표 될 거예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보여줄 것은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고 몫인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엇이냐. 네. 이재명 표 민주당 정치는 무엇이냐. 이걸 보여주지 않으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선거 때, 두 번 선거 때 봤던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다. 아유,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그냥 촉 도사에게 들을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은 훅 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특집 윤태곤의 촉. 지금까지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